트럼프 대 바이든. 그 어느 때보다도 긴 그런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앞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뉴욕타임즈의 4명의 기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아주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예상되는 것을 분명히 이건 이럴 거야 하는 것을 정리를 해놨고 그 뒤에는 미국이 아니라 세계 파이낸셜 타임스도 이미 끝났다. 공화당의 예비선거는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다. 머리에 왕관만 올리지 않았지 이건 대관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해외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런데 이 점은요. 국제 정세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인간의 일상생활에서의 전략 전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략이다 전술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행위 그런 그 행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뉴욕타임스의 국내판 그리고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해외 지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5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좋아합니다. 트럼프와 겨룰 때. 그래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가정을 하고 뉴욕타임스의 데이빗 레온하르트 그리고 조나단 스완, 매기 하버먼 찰리 세비지 이 4명의 기자들이 한 명이 데이빗 레온하르트 씨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이름을 일일이 지금부터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도는 데이빗 레온하르트 씨가 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급진적으로 통치할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 기자는. 그래서 임기 1기 때 공약을 많이 지키지 못했는데 이 기자의 입장입니다. 또 다른 기자는 또 반박도 하고요.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든가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한다고 약속했던 것, 힐러리 클린턴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가둬버리겠어 한 것, 무슬림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 인구조사 그 안에 인종을 반드시 넣게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걸 못했는데 두 번째 임기에는 본인이 공약한 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기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한 일도 많다. 앞서 그런 것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킨 것도 굉장히 많아서 처음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하면서 저항하는 그 저항 세력이 많았고 그 같은 저항까지 계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런 사람들을 임명을 시켰기 때문에 뭐 나중엔 다 그랬잖아요. 국방, 법무, 뭐 국무장관 다 마찬가지로 그랬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민 같은 경우는 망명 시스템은 거의 파괴를 했고 임기가 끝날 무렵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탈레반과 약속한 것을 바이든이 들어와서 그 약속을 지켜서 바이든은 그 약속을 지키고 나서 그때부터 지지율이 지금까지 떨어지면서 회복되지 않는 거죠. 무역은 중국은 물론 유럽 동맹국에도 관세를 많이 부과했고 뭐 프랑스의 와인 등등이요. 오바마의 시그니처인 무역협정 환태평양 파트너십에서도 탈퇴를 한 것,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에서 탈퇴를 했고 파리의 기후협약에서도 탈퇴를 했다. 트럼프가 한 일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다른 이 정책 전문가 기자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재선된다 할 때 사태를 보는 방법은 트럼프 임기 당시에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바뀌면서 중단된 것이 많은데 그 팬데믹 때문에 중단됐던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반 트럼프 사람이 정부 요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을 숙청하려고 임기 끝에는 또 그런 작업이 들어갔었다는 겁니다. 백악관에도 충성파들로 채우고 뭐 법무부도 그랬었고요. 공직자를 쉽게 해고시키도록 만들 계획을 쭉 실행해 나가다가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됐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4년 동안 첫 번째 임기 동안에 어떤 뭔가를 그 작동하는 방법을 배웠고 더욱 임기 2기에는 유능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에 처음에 아마추어였던 게 아니라 정교함으로 시작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몇 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이코노미스트를
또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을 해서 보도드린 그런 것들을 똑같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 임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이라고 말합니다. 공화당의 지금 여러 주지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리고 반란법을 동원해서 국경을 단속하고 서류 미비자 첫날부터 대규모로 추방한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법무부를 정치적인 적에 대한 복수의 도구로 만들 것이다. 이건 이제 민주주의 문제라면서 그 참여한 기자들이 모두 걱정을 했고요. 해서 현재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복 대상이 될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 중이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아니 미국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 아니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역할이 의회나 연방대법원이나 역할이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막았던 것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의회에선 트럼프에 맞섰던 공화당 의원 대부분은 정부를 떠났거나 2025년까지 떠날 계획이고, 존 맥케인은 숨졌죠.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미치 매코넬이 아니라, 그렇죠. 연방 상원의원인 미치 매코넬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바이든보다도 많으니까 잭 브레이크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아담 킨징거 같은 하원 의원들도 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등살에 견디지 못하고 사퇴해버렸잖아요. 연방 대법원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지명한 사람만 하더라도 세 사람 6대3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서 상원 같은 경우가 트럼프에게 가장 강하게 거부하는 세력이었는데 미치 매코넬의 경력이 거의 끝나가고 그 자리를 이제 오하이오주의 J.D. 벤슨이라든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테드 버드 같은 새로운 공화당의 조금 젊은 의원들, 트럼프 전 대통령 충성파가 채웠기 때문에 이 견제는 어려워진다. 따라서 결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두 번째 임기에 대해서 본인이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말할 때 1기 때는 쉽게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그 기자들의 기자 대담 비슷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세계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는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지 된다. 이건 다른 나라들로선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미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니키 헤일리도 언젠가는 사퇴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꼭 1년이 남았네요. 1월 25일쯤 취임식을 하니까.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뉴햄프셔 승리 이후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된다는 사실을 기정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고립주의자가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보 지명이 빨리 돼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해야지 될 것.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도 오늘의 미국에선 간간히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빅토르 올반 같은 헝가리의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 이런 폭군만이 환영하는 게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표현이에요. 그 중간에 어디 있는 사람들, 심지어 베이징에서도 일부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것을 좋아한다, 괜찮다라고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베이징의 일부라든가 동남아시아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전략적이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국가의 그쪽 지역의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그 국가 아니면 뭐가 이득이 되는가, 이런 거래식으로 하고 빨리 또 그 직감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전략적인 바이든보다 상대하기 쉽다는 거죠. 그건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데, 다만 제일 불편한 국가들은 유럽,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적한 유럽, 일본, 한국,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그 동맹국은 트럼프의 임기 두 번째는 굉장히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한국, 주한미군 여러 가지 문제, 철군 얘기를 한다던가 부담금을 늘리라고 한다던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할 것이고,
나토와 유럽 방어에 대한 미국이 뭐 지금까지 했었던 약속 같은 것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이기던 이기지 않던 상관없이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의 본사가 있으니까 유럽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의 공약한 이것도 빨리 해야지 되고 나름대로 뭔가 방안을 찾아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토 회원국은 합의된 뭐 GDP의 2%를 방위비로 한다는 것 아직 지키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 같은 국방력 늘리기도 빨리 하고 이건 은근히 말은 설명을 일일이 하진 않지만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그리고 어차피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유럽의 어떤 방어 안보 같은 것은 스스로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도 뭐 미국이 우방국인데 뭐 미국을 믿어야지 뭐 이게 아니라 믿는 것 좋습니다. 믿는 것 좋지만 자체적인 능력이 있고 나서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다가 그 나라의 사정에 의해서 뭐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이나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트럼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이 스스로도 방어하고 우크라이나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무기뿐만이 아니라 수송기, 항공기, 기간산업, 구조물 같은 전반적인 것을 마찬가지고 2022년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뭐 떨어지고 나서 유럽연합은 놀랍게 단결을 했는데 그 단결은 다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945년 이후 유럽과 미국의 여러 가지 공동 방어 질서가 이어져 왔는데 그게 악화될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될지를 고민을 해야지 된다. 특히 이제 프랑스라든가 영국처럼 핵을 보유한 국가에게는 선택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꼭 정치인에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외교라는 것은 섬세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입니다. 누구도 바이든이 패배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공개적으로 암시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느 나라도. 당연히 유럽 동맹국들도 트럼프 팀의 구성원 같은 것들 어떤 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찾아낼 것이다. 모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된다. 이건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면은 설령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되더라도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트럼프가 재선될 것이라고 믿고 세워놨던 그 계획이 바이든이 재선되더라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오이스트 그게 그냥 헛된 것이 돼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의 방어도 오래전에 스스로 다 재정립이 됐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해놓으면 저도 방송을 항상 해놨다가 오늘 방송 못하죠. 뭐 내일도 못하는 것 같고 한 달 뒤도 못하는 것 같죠.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준비를 해놨었던 것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미국이 이제는 미국을 무조건 믿고 가는 게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도 올 수 있다. 같이 가는 길과 따로 가는 길, 따로 또같이의 전략을 특히 방어에 있어서는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지금이 마련할 타임이고 당연히 1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니까 세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짧은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인가 파이낸셜 타임즈 사설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각짓기 나름의 입장에서 준비 중입니다.